네, 안녕하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테네님 어서오세요. 네. 네, 맞습니다. 네, 테네 이발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일찍 출근했는데, 출근하다가 보니까, 제가 잘 가는 단골 이발소, 남성 전용 이발소가 손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재빨리 들어갔는데, 이렇게 염색하는 두 분이 있어가지고 한 5분 기다렸다가 이발했습니다.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무바요님 어서오세요. 화랑님 어서오세요. 확실히 이 가꾸토님의 이 모르스 번호 때문에 호응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가꾸토님 고맙습니다. 이 모르스 부호 3번 딱딱 카톡 이렇게 해버리니까 정신 차리지 못한 분들이 다 접속하시는군요. 가꾸토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왔죠. 이제 장마가 이번 주 내내 있을 예정입니다. 그건 소박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바빴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드라가 이제 다시 보기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제목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3개 정도나 4개, 2개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는 그냥 집에 갔고 오늘 이제 아침에 편집해서 그러니까 편집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청소하면서 편집해요. 그래서 편집해가지고 올렸는데 아프리카 TV가 한 4시간 동안 그거를 방송을 안 하더라고요. 소제목에 뭔가 문제가 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특징이 뭐냐면 비가 오니까 난 손님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화요일 날은 이렇게 보면 자영업자들이 대체로 화요일 날 쉬는 사람들이 많아요. 화요일 날 손님이 없어. 의외로. 이렇게 주변에 흔히 동네나 어디 가나 뭐 요즘은 또 주말에 쉬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지만 예전에는 화요일 날 쉬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인드라 화요일 날 쉬는 건 아닌데 오늘은 유난하게 주말에 인드라 오늘 금요일인 줄 알았어요. 불타는 금요일, 그래서 불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타는 금요일, 불금. 오늘 불타는 화요일이었습니다. 불화. 불화. 네. 불타는 화요일. 은혜리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입니다. 테네이 항상 선생님께서 무슨 예상을 하든지 그 이상을 보여주는 손님들. 아니 오늘은요 매출이 주말급이에요. 이걸 혼자서 했어 인드라가. 주말이야 우리 아들 나오라 그래가지고 하는 건데 월요일 화요일날은 뭐 그냥 혼자 해도 되겠지 하고 했는데 주말급 매출으로 혼자서 했어요 인드라가. 머리 이발한 기념은 아닐 것 같고 어쨌든 열날이 뛰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어떤 특징이 마지막 손님이 또 단체였어요. 근데 단체가 한 30만원 가까이 먹은 건 좋은데 30만원은 안 되는데 30만원 가까이 먹었어요. 막판에 그냥 그 손님만 있었어요. 그래서 더 안 받고 인드라 피곤해가지고 더 받기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 먹었는데 문제는 이제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고량주를 한 3병인가 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주병 같이 생긴 고량주. 도수도 엄청 센 거야. 딱 보여도 한 45도, 60도 뭐 이 정도 되는 고량주. 한 3병 정도를 또 이렇게 그래서 먹어도 되냐고. 저는 저희 가게는 먹어도 된다 그런 주의거든요. 과자 가서 뭐 이렇게 먹을 거 가져와서 먹어도 되고 저기 편의점에서 사온 술 가져와서 먹어도 되고 저는 그런 거 터치 안 해요. 다른 가게는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그냥 신경 안 써요. 그냥 손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합니다. 만 접시 먹어도 되고 그냥 맥주 2잔만 주세요. 그래도 한 잔만 주세요. 그냥 다 줍니다. 이제 그건 좋은데 이거 왜 이렇게 친중이야? 막판에 이제 병맥주 찾는데 불화, 불수, 불목, 불금, 불토 아니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은현이님 어쨌든 고량주까지 먹는 건 괜찮은데 왜 칭따오가 없냐고 그렇게 수입 맥주. 저도 칭따오 좋아합니다. 칭따오가 중국 맥주이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유주래가 독일인가 그렇죠. 어쨌든 간에 저희 가게는 그 어떤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맥주와 일본 맥주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친미가 원칙이잖아. 미국 맥주, 벨기에 맥주, 나토, 친나토, 친나토라는 어떤 그런 상징성 때문에 저는 저희 가게에서는 뭐 밀러, 하이네켄, 기네스 이런 것만 팔아요. 일본 맥주, 중국 맥주 안 팝니다. 왜 칭따 없냐고 왜 이렇게 막 나한테 따지는 거야. 막 큰애 딱 그게 하나 걸리네. 그래서 이제 이게 신의 테스트인가? 며칠 3일 전에는 오늘은 그래도 진상이 없었어요. 아니 진상이 뭐냐면 병 깨고 막 바닥에 그냥 먹던 강냉이 같은 거, 우리 강냉이 주거든요. 그걸 막 잔뜩 깔아놓든가 막 술에 취해 가서 쓰러지든가 막 하여튼 간에 그런 게 있으면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아주 깨끗하게 단체인데도 깨끗하게 드시고 너무너무 고맙죠 인들아가. 그 자영업자들이 단체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단체들이 매출도 높고 손이 안 가. 단체들은 한번 먹으면 뭐 세팅을 다시 할 필요도 없고 계속 시키거든요. 매출은 높고 몸은 편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출은 적고 뭐 2명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막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손이 가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매출은 높은데 인드라가 다 감당이 될 수 있었던 게 단체가 많았어요. 오늘은. 그래서 그 마지막에 친중과 관련돼 가지고 나토 맥주. 자, 친중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운전비는 알고 보면 겉으로는 독립군 행세, 속으로는 밀정, 발정미당의 김희선이라고 있잖아요. 독립군이라고 떠도 있고 속으로는 밀정. 김호능의 독립군 건물은 뭐 이렇게 하고 지하에는 스시집 뭐 이런 것과 이미지가 맥락이 됩니다. 그거 보면 역설적으로 생각해서 국힘당은 겉으로는 반중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친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렇게 얼마든지 제기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인드라가 국유본론 관점에서 쌈박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때 진짜로 그랬죠. 겉으로는 반중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친중했죠. 왜냐하면 전 세계 국유본이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메르켈, 오바마, 영국 총리, 프랑스 대통령, 전 세계 주요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친중하라고 전략적으로 지시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모두가 친중했어요.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거, 2015년에 무슨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 무슨 실수다 어쩌고, 그거는 국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국유본이 친중을 전략적으로 지시했던 시기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겉으로는 반중이었지만 속으로는 친중이었기 때문에 베이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자서전이 베스트셀러였어요, 국정에서. 근데 그게 언제부터 달라졌습니까? 바로 트아베빠 구경 귀족이 집권하면서부터 2000 상덕위원회 서울 회의에서 결정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하고 트럼프 대통령 만들고 아베
문전비 이렇게 딱 2015년 이후로 이렇게 된 거, 2016년인가 2015년인가. 그걸 알고 이제 반쪽 정원도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이렇게 했었고, 그쵸? 그래서 이 트럼프 시대 때, 이 트라베빠 시대 때는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어떤 전략이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략은 뭐였죠?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친중도해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친중 국힘당이 원래 친중했던 최초로 노태우 대통령 때 중국과 대한민국과 중공이 국교 수립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어요. 자, 그것들을 전제하고 여러분들 그러면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중국 맹꽁이 시파르는 맹꽁이 시파르를 대한민국 국힘당과 동일시하는 면이 있어요. 자신은 중국과 대만의 위치를 대한민국과 북한의 위치를, 그러니까 대만, 북한, 중국, 한국 이렇게 순수하게 이념적 구도가 아니라 실력의 구도, 세계, 그러니까 국제 역학 구도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상대를 대한민국으로 두고 있다고요. 맹꽁이 시파르는. 그런데 이게 원래 등소평 시대에 있어 왔던 구도인데 이 맹꽁이 시파르가 이거를 확대 해석하는 바람에 이상하게 된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인드라가 강조하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잘한 건 뭐고 못한 건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거는 아베와의 위안부 협상을 몰랐도록, 물론 오바마 지시였지만 국원 지시였지만 잘 해냈다는 겁니다. 100% 완벽하게 해냈어요. 그걸 문전비 아베빠가 완전히 100% 망친 거죠. 이걸 회복해야 된다고 이들아 줄줄이 강조했죠. 또 다른 어떤 문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가 뭐냐면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친윤까지 되니까 북한이 고립되잖아요. 그래서 좀 여기서 더 나간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외쳤다고. 근데 이거는 국유본의 뜻과 어긋나는 거였어요. 인드라 얘기했잖아요. 인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 막 이렇게 할 때 인드라는 통일이 하루라도 빨리 되면 좋은 거지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중요한 건 국유본이 2025년까지는 분단체제를 유지하는 거단 말이에요. 분단체제를 지속시키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성급하게 통일 대박론, 그러면서 이제 김정남 이런 애들하고 접선하면서 북한을 뒤엎으려는 시도, 이런 게 국유본한테 알려지면 어떻게 되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좋은 모습이 안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민족을 위해서 애썼는데 너무 앞서갔다. 꿈은 좋아요. 동기는 순수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뜻은 좋았고, 그러나 어떤 정세 판단에서 오류를 범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드라는 박근혜 대통령, 무조건 박근혜 대통령이 잘했다고, 뭐든지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박근혜 빠가 아니잖아, 인드라는. 그렇다고 그 변어병처럼 파시스트도 아니고, 그렇죠? 가쿠토님이 참고하겠습니다. 조용한데 오늘 맥주 기계가 어쨌든 간에 근데 꽂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요. 과부하요, 어쩔 수 없고, 이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무선으로 뭔가 어쨌든 어떤 전선 없이 그렇게 되는 그런 시대가 한 10년 뒤에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좀 생각해 보고요. 지금은 불가피합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렇게 보고요. 핵심은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반면교사, 우리 박근혜 대통령 너무너무 잘했고, 반쪽 아베의 질투심 때문에, 반쪽 아베도 뭐
인드라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지 않으면 지가 살지 못하니까 반쪽 아베가 운전비를 강력하게 국회의원에게 추천하고 반쪽 정은 맹꽁 씨바라기까지 노비를 버려가지고 트아베값까지, 그래서 지난 5년 내내 대한민국을 망쳤다 이거죠. 특히 가장 인드라가 주시하는 건 4.15 부정선거의 그 배후 주범은 반쪽 아베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렬형이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통일대박 이것만 조심하면 돼. 다른 건 걱정할 게 없어요. 이 통일대박론은 우리 성렬형이 알아서 딱 조심하면 돼. 통일대박론만 외치면 돼. 그게 핵과 북핵과 대한민국 핵과 같아요. 아무리 북핵이 있다고 해도 우리 대한민국도 핵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잖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섣부르게 통일대박 통일 이렇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통일 얘기하는 것 그 순간은 전 세계가 다 이해합니다. GDP 50대 1 수준이기 때문에 흡수통일을 위한 의미예요. 그래서 성렬형이 통일 얘기만 안 하면 돼요. 역설적으로 통일 준비를 실리적으로 하시면서 통일 얘기를 안 하면 돼.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사인을 잘못 받아가지고 통일 대박론을 얘기한 다음에 문제가 됐다 이거예요. 통일 대박론만 얘기 안 하면 돼 우리 성렬형은. 그냥 핵처럼 통일처럼 국외본이 딱 되면서 야 독일 통일해, 고맙습니다 하고 통일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먼저 통일한다, 통일해봐야 안 해네. 그런 거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은 인드라가 좋아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면 하는데 이 통일 대박론 요거 조심하셔야 돼. 그것이 친중 반중과,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그거 갖고 박근혜 대통령 까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는 니들이 무식한 거야.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는 메르켈과 그럼 메르켈을 까, 박근혜 대통령 깔 거면. 자, 무식한 거고 니들이. 자,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 정책에서 훌륭했지만 통일 대박에서 실수를 저질렀다. 국외본을 좀 더 이해하셔야 했었다. 우리 성렬형도 이 통일 대박론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우리가 먼저 핵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핵을 가질 때가 됐습니다. 이런 헛소리, 파시스트, 좌우의 파시스트의 노름에 놀아놨어도 안 되고요. 흡수통일, 이런 통일, 그러니까 앞에 흡수자가 없어도 통일 운운하는 것 자체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북한 인권만 얘기하면 돼요. 북핵, 북한 인권 이 얘기만 쭉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가 열려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는 언제나 열려있다. 이 얘기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성렬형 박근혜 대통령하고 대화를 한번 더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은연인이 박 대통령이 통일을 시도하니까 트아빼빠들이 국회의원에게 어필하기 좋았을 듯.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라인 중에 하나가 어떤 정보보고를 잘못한 거죠. 그게 국정원 라인일 수 있어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어떤 통일 대박론을 어디서 실행하냐면 국정원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 국정원 애들이 여러분들 전직 국정원 출신이라고 얘는 뭐 자유우파일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국정원 요원께서 인들한테 맨날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국정원 애들, 전직 국정원 애들 믿지 마라. 능력도 없다, 실력도 없다, 무능하다. 한국의 국정원을 믿지 마라. 쪽팔린다. 맨날 인드라 전직 국정원 요원, 지금 이른이 넘으신 그 국정원 요원이 맨날 이들한테 이메일 보내세요. 한국의 국정원 요원 믿지 마라. 유튜브에서 국정원 어쩌고 하는 애들은 걔네들 다 개소리다. 다 그리고 다 문전백에 넘어간 쪼다들이다. 걱정된다. 국정원이 다 그렇게 애들이 문해화가 됐다.
저 뭐 하여튼가 그렇습니다. 국정원 출신들이 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됐냐. 예, 그게 뭐냐면 록펠러 원래 이게 그 빅터 로스차일드 가문 시대 그 정보 기구가 국정원이다, CIA다, 무슨 KGB다, 모사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록펠러 가문은 바로 그런 이유로 정보부를 신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이유로 이 각국의 정보부가, 한국의 국정원도 마찬가지인데 각국의 정보부가 어떻게 했어요? 전향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빅터 로스차일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빅터 로스차일드파가 어떠해요? 자유 파셔 성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에 지금 있는 애들 기본적인 어떤 사고 방식이 자신도 모르게 자유 파셔라고요. 자유 파셔. 국정원 간부 되는 애들의 수준이 그 냉전적 사고, 빅터 로스차일드 사고, 막스 레닌주의 사고, 이런 것들이 어떤 간부들에게 기본적인 맥락으로 깔려 있어요. 놀랍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국정원의 탄생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추적하면, 인드라가 쌈박하게 정리했잖아. 한국 국정원의 역사에 대해서. 근데 이제 달라져야 된다. 근데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111 보고를 국정원에서 받아. 그러면 국정원의 어떤 공작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한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판단했어야 되는데 판단을 못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이게 이런 장치를 박근혜 대통령이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매일매일 오바마나 트럼프가 일일 정보 보고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죠? 이거에 대해서 인들가 분명히 주목했습니다. 매일매일 오바마 대통령,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렇게 일일 보고를 받는 것이 달랐어요. 트럼프 때는 펜스가 이렇게 일일 보고를 했다가 어느 순간 펜스가 일일 보고를 못하고 서희가 하는 양상이 됐었고, 오바마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수많은 정보기구 중에 가장 최고의 정보기구는 정보기구, 모든 정보기구의 예산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인가? 그렇잖아요. 그 수장이 일일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드라가 안심되는 게 뭐냐면은 성렬형이 국정원으로부터 일일 보고를 받지 않겠다. 아주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성렬형한테 이렇게 오답을 의도적으로 공작을 해서 트아발바들이 성렬형한테 오류를 일으키도록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성렬형은 어디서부터 이 매일매일 정보를 체크할까요? 그게 인드라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쨌든 인드라는 반중 전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일 파시즘과 반중 파시즘, 가장 극악한 놈들은 반미 파시스트고 반일 파시스트가 두 번째, 반한 파시스트가 세 번째, 반중 파시스트가 네 번째라고 인드라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중을 하더라도 앞에 전략적 가치, 친미가 우선이라는 것을 인드라가 강조합니다. 같은 반중이라도 반쪽 아베의 반중은 파시즘이다. 이렇게 강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유 파시스트도 반중하잖아요. 그것은 친일 반중이다. 그것은 인드라가 비판적으로 봅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분명하셔야 돼요. 인드라가 반중하는 것과 자유 파시스트가 반중하는 것은 다르다. 걔네들은 중국을 전면으로 내세운, 반중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것 같지만 은폐된 전략이 있다. 그게 뭐냐? 반쪽 아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 뭐 이렇게 문좀비 쪽에서 자기네를 겉으로는 반일했는데 속으로는 친일했다. 이런 것들과 똑같이 국힘당도 너네는 겉으로는 반중하지만 속으로는 친중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썰을 풀고 있는데, 그쵸? 걱정하지 마시라. 인드라가 있다. 인드라가 자유우파 진영들을 좀 더 세력을 확대시키면서 이렇게 좌우 파시즘에 놀아나면서 이 반중 파시즘, 반일 파시즘 프레임에 씌어진 분들을 하나하나씩 구출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중은 전략이 아니라 전술이다. 그래서 오히려 성희롱이 때에 오히려 니들이 걱정한 중국과의 관계 문좀비보다 잘한다 라고 인들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얘기할게. 딱 한 문장, 짤막하게 한 문장으로. 문좀비는 중국에 가서 혼밥 먹었지만 성희롱은 혼밥 먹지 않을 겁니다. 못 먹어. 먹고 싶어도 못 먹어. 야, 발정미당 파시스트라. 문좀비는 중국 가서 혼밥 먹지만 성희롱은 혼밥 먹고 싶어도 못 먹어. 알겠어? 그게 지금 국일본의 반중 전략과 딱 맞아떨어져. 성희롱의 포지션이. 이거를 좀 이해를 니네들이 못하는 거지. 문좀비는 천대받았잖아. 지방 정권이잖아. 문좀비는 지방 정권이었어. 메콩 C8호에게. 그러나 성희롱은 통일정부야. 말하자면 이해가 되겠어? 메콩 C8호 입장에서 문좀비는 그저 저기 뭐야 마한 지방 정권이었다고. 성희롱은 통일신라잖아. 함부로 못돼. 메콩 C8호가 말하자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580회 억서울타임즈쇼 2022년 6월 28일 인올리 4.15 부정선거 취범 반쪽 앞에 반향 컸나. G7 VOA 미국의 소리 방송 반쪽 정은 나토 성렬형 축구 열공 채널 A 중앙일보 추북의 신인균 대한여지도 일부 미만 오세훈 김광일. 자, 그 핵심은 자 선거 임해가지고 지난 방송에서 확실하게 얘기했잖아. 이 반쪽 앞에는 한일 관계 개선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마치 박근혜 대통령 때와 똑같아. 지금 분위기 봐요. 오징어 게임이다. 빠찡꼬다. 누가 봐도 분위기가 전세계 분위기는 한국이야. 이게 오바마 때와 비슷하거든. 위안부 문제, 소녀상 누가 먼저 한 거야? 한국이 먼저 한 거 아니야. 국유본이 지시한 거고 오바마가 한 거예요. 그거를 문좀비 때 윤미향 같은 애들하고 문좀비가 다 개판을 똥칠한 거죠. 뻐꾸기 짓을 한 거지. 그걸 되돌리고 싶어 한다고 이 나라 강조했죠. 국유본과 오바마, 바이든은 자신들의 원래 했던 업적 그걸 되돌리고 싶어요.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합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가 합의한 거예요. 아베가 일본의 국력이 큰데 뭐가 아쉽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였겠어. 오바마 때문에 고개 숙인 거라고. 다시 그런 시대로 간다 이거예요.
기시다는 바이든이 무서워서 성렬형한테 고개를 숙인다 이거예요. 기시다 입장에서 뭐가 무서워서 성렬형한테 고개 숙여? 못 숙여. 예. 그러나 뒤에서 바이든 형이 허허! 휙! 기침 한번 딱 하니요. 예, 기시다가 성렬형한테 90도 절을 해야지. 근데 문전비는 트럼프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 예, 반쪽 아베한테 90도로 절하면서 탁 공손히 이렇게 하면서 예? 저 알고 오면 친일이에요 뭐 이러면서 반쪽이에요 90도로 절하고 예? 문전비 딸 문전비 와이프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 문전비 집안은 도대체 뭐하던 집안이냐? 예? 반쪽 노면 집안은 또 어떤 집안이냐? 약점이 다 있거든. 이러니까 막 인드라가 얘기를 못해요. 반쪽 아베들이 이런 거 갖고 철저하게 관리하거든.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180도로 좀 바뀐 거야. 트럼프 때는 문전비가 반쪽 아베에게 90도로 절해야 돼. 그리고 한일 관계는 최악을 달리는 거지. 이것은 국교원이 바라는 그림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고립되면 어떻게 되죠? 네. 그러면 다시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은 폭망하는 거죠. 대원군. 대원군이 나요? 민비가 나요? 고종이 나요? 셋 다 그런 놈들 아니고 무능부패였던 또라이들이잖아. 거기서 50% 100% 빠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쵸? 네. 자, 근데 박근혜 대통령과 성렬형 시대가 오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180도로 바뀌었어. 이제는 빠찡꼬나 오징어 게임처럼 기시다가 성렬형한테 아베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90도로 절해야 되는 시대가 다시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일본의 구구파들이 반기겠습니까? 응? 자기의 하인과 같이 여겼던 애들한테 어떻게 90도로 절할 수가 있어? 못하지. 한일 관계 개선하라고 바이든 형은 국익원은 계속 얘기하고 있고 성렬형은 적극적으로 응? 얘기하자 이러는데 총선 이제 거기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또 선거잖아. 네, 못하지. 네. 일본의 산케이 7시간 세월호 이거 줄창 주장했던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열심히 씹었던 일본의 우익 파시스트 언론 산케이 문해춘추 이런 애가 가만히 있겠어? 가만히 못 있지. 대한민국의 그 산케이 문해춘추의 뻑간 애들 좌우익 파시스트 문어봉 이런 애들한테 지시 날렸을 거 아니야. 돈도 있겠다 나이도 있겠다. 성렬형을 죽여라. 성렬형 김건희 여사를 죽여라. 이런 식으로 메시지 날렸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무슨 머리가 있겠어? 네? 한국의 좌우익 파시스트들이 얘네들이 돈 보고 하지 얘네들이 무슨 머리가 있고 애국심이 1g에도 있겠냐? 없지. 그렇잖아요. 네. 화랑님 어제 기시다 정상회담 깊이 기사 보고 피식했습니다. 자 결론은 뭐다? 네. 그 기사가 지난 5년간의 문전비 좌익파시स्ट 정권의 정체를 드러내게 된다. 예? 한국의 통일, 한반도 통일, 동북아시아, 인도태평양의 안보 안정을 위해서는 미국의 동맹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적 과거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역사적 과거를 핑계로 해서 현재의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문전비 좌익파시오 반쪽 민주당과 일본의 자민당 내 구구파시오 반쪽 아베빠가 손잡고서 저지른 거죠. 그거로 국익원이
미국이 모르겠습니까? 알죠. 아는데 그렇다고 반쪽 아베 일본 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기시다 한인들아 기시다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기시다는 반쪽 아베파가 아니에요. 근데 반쪽 아베 지지 기반이 없으면 기시다 정권이 무너져요. 그 기시다가 과거에 그 누구야? 하여튼간에 고이즈미처럼 혼자 뜰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갖추면 좋은데 고이즈미가 못 된다면 기시다는 반쪽아바의 얼굴마담이 되는 치욕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인드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자체는 인물 자체는 저는 나무라지 않아요. 이 기시다는 우이파쇼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성렬왕보다는 조금 더 우이파쇼 편향이 좀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일본의 정치 지형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들 인드라가 여태껏 강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드라는 이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을 딱 얘기하니까 이게 마치 미국의 소리 방송, 북일본, 바이든 현재 인드라 방송을 시청하는 동북아 관계자들이 속으론 다 알지만 피하고 싶었던 주제를 인드라가 정면으로 꺼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4.15 부정선거다. 왜 4.15 부정선거를 왜 국유본이 지금 터트리지 못하냐? 간단해요. 반쪽 아베 지분이 크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국유본 입장에서 반쪽 아베가 문제가 크지만 반쪽 아베 없이 일본이 없어 지금. 일본을 적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일본을 중국과 같은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국유원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걸 지렛대로 해가지고 반쪽 아베가 생명 연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4.15 부정선거 왜 진상규명 못하냐? 성렬왕은 하고 싶어. 왜 못하냐? 반쪽 아베 때문이지. 여러분 4.15 부정선거 주범은 반쪽 아베예요. 인드라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반쪽 아베가 무너지기 전에는 4.15 부정선거가 진상규명이 참 쉽지가 않다. 이런 입장인 건데 인드라는 근데 4.15 부정선거는 반드시 밝혀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팩트는 확실하니까. 이거를 성렬왕한테 압력 가는 국내 뉴스가 아니라고 인드라가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지쳐가지고 이걸 어떻게든지 막 자기 정치하려는 부정선거는 공감하는데 자기 정치 자꾸 해가다 보니까 자꾸 옆 사람을 타치하는데 공격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긴 호흡으로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은열이님 문전비는 양산박 저 양산박 좋아하는데 수호지. 문전비가 양산박 두령 정도면 돼도 전 인정해요. 뭐 두령이잖아. 양산박도 그 난다긴다는 영웅들이 있는데 거기서 수장 맡았으면 문전비가 능력이 있는 거지. 인드라 강점은 이념을 떠나서 순수한 능력을 얘기하는데 문전비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양산박 두령은커녕 양산에 살아 양산박 그래도 저는 그건 은현님 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양산에 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저는 수호지 좋아하고 양산박 그 두령 정도 되려면은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분 돼야 돼. 문전비나 반쪽 정은 반쪽 너면의 능력을 인드라 강조하잖아. 인드라가 양산박 두령이 될 수 있나? 못 돼요. 저는 제 실력상 양산박 두령 자신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양산박 두령 도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반쪽 노면이나 문전비가 양산박 두령 깜도 안 되는 애들인데 문제기도 안 되는 애들인데
어떻게 양산박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예. 인드라는 까는 게 예, 이념 때문에 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을 까는 거지. 예, 발정 놓으면 무슨 능력이 있어? 어? 문전비가 예? 인드라가 자위 파스 들어가지만 인연 때문에 까는 게 아니라 인드라 진짜 얘기하는 게 우리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인드라는 자신 있게 예? 저 발쪽 노면이나 문전비보다 인드라가 잘났다.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인드라는 비록 이렇게 치맥 장사하고 있지만 예, 저는 반쪽 노면보다 예? 문전비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진심으로. 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예? 성렬형은 인드라보다 잘난 사람이야. 전 잘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에 대해서는 깍듯이 예우하는 사람이에요. 인드라보다 나이가 어리건 외국 사람이건 예? 여자건 뭐 성소수자건 뭐건 간에 인드라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인드라는 인정해요. 문전비나 반쪽 노면이 인드라보다 뭐가 잘났어. 난 잘난 거 하나도 모르겠어. 인드라한테 설명해 줘봐요. 뭐가 잘났어? 난 그래서 까는 거예요. 나보다 못난 놈이기 때문에. 무슨 걔가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개 헛소리지. 인드라 볼 때 설명해 주세요, 저한테. 응? 문전비하고 반쪽 노면이 나보다 인드라보다 뭐가 잘났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성렬형이나 박근혜 대통령, 뭐 이명박 대통령, 오늘 저 이명박 대통령 석박 가석방 됐더만 이명박 대통령은 인드라보다 잘났어요. 전 그 인정해, 깍듯이. 김대중도 김대중도 문제가 많다고 막 인드라한테 막 여기 메일 보내주시는 많은데 김대중도 인드라보다 잘난 사람이에요. 그 김영삼 까는 사람도 많아요. 인드라는 김영삼도 비록 서울대 청강생이지만 예? 서울대 최초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성렬형이지만 예? 김영삼 대통령도 인드라보다 잘난 사람이야. 예. 잘 생각해보세요. 지난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계속 예?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인드라보다 잘난 사람이다. 반쪽 노면과 문전비는 인드라보다 못난 놈이야. 나 인정 못해. 대통령으로 두 놈 다. 인드라한테 설명해 주세요. 이런 놈 때문에 대한민국이 10년 됐다. 이런 놈은 다시는 대통령 뽑으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G7 미개설이 VOA 반쪽정은 나토 성렬형 축구열공 채널A 중앙일보 추북일 신인균 대한여지도 1분 미만 오세훈 김강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시 벌써. 예. 그래서 성렬형 예. 이게 유럽 가니까 스페인 가니까 그래도 축구 좀 봐야죠. 이렇게 축구 한다고 예? 짧게 본다고 뭐 이렇게 되겠습니까? 노력이 중요한 거죠. 예. 우리 저 붉은 악마 1세대 이론가 인들한테 많이 좀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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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에 대해서 어렵게도 이렇게 우리 충안고 출신 예, 야구 대통령 성렬형이 이렇게 축구에도 관심 있는 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고맙죠. 그래도 열심히 야구를 더 좋아하세요. 인드라는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열렬한 야구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축구 팬이라고 야구를 뭐 무시하거나 그렇지 절대 그러죠. 네,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란 표현 또 제가 써서 죄송하고 어쨌든 야구를 더 중심으로 두고 또 친축해야죠. 친축. 친야가 한미동맹처럼 친야를 핵심으로 하고 친축이 전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축구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스페인에서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되고 성렬형 방송 채널A. 그 다음에 성렬 세운 문전비 골룸박 선거 때 드렸던 약속을 지킨 세훈형. 세훈형 그냥 서울시장 레전드가 되세요. 대통령 5년 하고 말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장 30년 하실 겁니까? 세훈이 형이 만약에 90살 넘게 사시면은 30년 가능한가? 자, 그리고 대한여지도 1950년 6월 19일 수원역으로 집결하는 군인들. 이거는
대한여지도가 보통은 사진으로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거는 아무런 멘트 없이 하네요. 그리고 귀한 자료예요. 예. 대한여지도 예.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일보 영상사절 아무런 구조 지시 없어. 문전비가 아무런 구조 지시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피격 공무원이 아직 죽지 않았던 그 시기에 문전비의 대처가 조금이라도 빨랐다면 피격 공무원은 살 수 있었다는 거죠. 문전비의 6시간 파헤쳐 볼 필요가 있겠죠. 1분 단위로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중앙일보가 이러는 것은 성렬한 의지가 아니에요. 얘들아 강조하잖아. 3대 이슈. 첫 번째가 뭐야? 피격 공무원. 두 번째가 탈북 어민. 세 번째가 뭐죠? 박상학 대북 전단. 그리고 지금 요즘 국유본이 미국의 소리 방송이 이제 잘 언급 안 하는 집단 탈북. 중국에서 집단 탈북했던 북한 여종업원 사건에 대한 어떤 집단 탈북 여종업원에 대한 인권 유린, 인권 탄압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인드라가 마지막으로 지난 방송에서 아침한개님 방송을 인용하면서 했던 가장 핵심적인 게 뭐죠? 사이버 해킹. 국정원에서 해킹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문전비 파쇼 정권에서. 전례 없는 일이죠. 작게가 노출됐어요. 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작게가 노출됐거든. 암호가 확인되고. 그렇듯이 지금 대한민국의 작게가 노출됐다? 해킹으로? 문전비 때? 이런 정권 어떻게 됩니까?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서운 지원은 반드시 정리돼야 됩니다. 성렬형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성렬형 본인의 의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국기본의 세계 평화가 중요합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성렬형은 하셔야 돼요. 성렬형이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할 건 한다. 서운 트아베팔라인 지원 정리하셔야 됩니다. 인기가 없는 정책일지라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류의 공전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이렇게 영상 사설까지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한국전쟁은 북한의 침략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보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께서 인드라와 거의 같은 논조를 전개하고 계시네요. 우크라이나인들 힘내세요. 이 전쟁 극복하면 제2의 대한민국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반드시 제2의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결국 경제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동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경제 선진국이 됩니다. 인드라만 믿으셔도 돼요. 이 방송 시청하시는 우크라이나인들, 젤렌스키 대통령 관계자분들, 인드라만 믿으셔도 됩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지금의 고난을 영성으로 잘 극복하셔서 반드시 후손들에게 찬란한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문좀비, 자유민주주의 가치 훼손, 신뢰 저하 이렇게까지 얘기했군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게 뭐죠? 전통적인 미국이 들어왔다. 예? 동맹외교, 가치 동맹. 성렬형이 강조하는 게 가치 동맹.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 신뢰를 저하시켰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박상한 대북전단. 박상한 같은 분들을 구속시켰죠. 이러한 인권유린 재검토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전비 자유파쇼 정권 때 탄압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11월 달에는 휴일이 없죠. 인드라 강조하는 게 신의주 학생 시민학생 운동, 이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공휴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그러나 문전비 자유파쇼 정권 때 비록 구속됐더라 할지라도 좌우익 파쇼, 히틀러도 감옥에 갔잖아요. 이렇게 좌우익 파쇼로 전락한 애들한테는, 변호범 같은 애들한테는 절대로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없다. 자신있게 인드라가 말씀드리겠습니다. G7 1대1로 맞설 6천원 달러 궤도국 투자 발표, 이런 뉴스를 관심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 초대받지 못했죠. G7에 아니니까 한국이 당연히 초대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독일이 주체인데, 독일에서는 어떤 초청국 식으로, 나토도 원래 나토 회원국이 아니잖아요, 한국과 일본이. 그런 것처럼 G7에서는 그 인도, G7이 아니죠. 무슨 뭐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들을 초청했어요. 남아공. 이게 과거에 G20과 다르죠. 인드라가 G5, G7, G20까지 인드라가 쌈박하게 정리한 바 있으니까, 국익원론 관점에서 이렇게 항상 G7 회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국내 뉴스에서는 G7에 대한 관심이 없어. 한국이 참여 안 하면 쌩 까는 겁니까? 그게 음무란 개구리야. 니네들이. 성렬형이 나토에 참석하니까 그제야 나토가 뭐 하는 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한국의 찌라시야. 그것도 한국적 관점에서만, 이렇게 국내적 관점에서만. 준석이가 거기에 영접했나네. 그따위 어떤 사고방식, 마인드로는 이 냉정한 국제, 지금 막 전환기의 어떤 국제 관계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준석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드라 준석이 좋아하지만 그따위 마인드를 버려야 돼. 국제가 우선이에요. 국내가 우선이 아니라고. 국제적 마인드를 우선순위로 가지면서, 왜냐면 국기본이 국제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좋아하거든. 국제적 마인드를 갖춘 사람이 국내 뉴스를 대하면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국제적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은 국내 뉴스로만 하니까 애들이 또라이가 된다. 또라이가 돼. 결국은 실수하고 오류를 저지르고 파시즘으로 전락한다고. 지가 어떤 그 멘탈을 유지하려면 하다 보면 결국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 어느덧 자신이 파시스트가 돼요. 국제 뉴스, 국제 부분에 대해서 우선시해야 되는 사고방식을 길러야 돼요. 국내 뉴스만 막 이렇게 하면 자신도 모르게 파시스트가 돼요. 어디로 오갈 데가 없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추브길 보시고요. 푸틴, 얘가 또 제정신이 아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신인균 선생 또 잘하고 있고, 이게 메데스데프 뭐 크림반도 침공하면 제3차 세계대전 일어날 것. 그러니까 저 러시아 뭐 대사관이 인드라 방송을 좀 관심 있게 봤나? 인드라 이 얘기를 맨 처음에 했던 게 헤르손, 크림반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기울였던 분이 신인균 선생이고, 그리고 요즘 젤렌스키가
헤르손 탈환에 주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인드라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신 있게.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탈환하면 휴전됩니다. 크림반도를 탈환하지 못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지 못해요. 여러분들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군이 점령하는 순간 휴전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크림반도를 점령하지 못하면 이 전쟁은 계속 가요. 3년 내내 갑니다. 내년, 내후년, 2024년까지 갑니다. 인드라는 일단 미션을 던져준 것 뿐이에요. 핵전쟁 못 일어나. 왜? 러시아의 핵은 소유주가 푸틴인 줄 아십니까? 북핵도 국유본 거고, 러시아 핵도 국유본 거예요. 푸틴은 러시아 핵 버튼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거 누를 수 있었다면 1991년에 그 소련 공산당 애들이 버튼을 눌렀겠지. 못 눌렀어, 걔네들도. 푸틴도 못 눌러. 메콩 18가 핵미사일 못 눌러요, 여러분. 구규본이 철저하게 전세계 핵은 통제하고 있어요. 반쪽 핵까지. 이런 쓸데없는 헛소리는 그만큼 푸틴이 지금 막바지에 다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푸틴은 절대로 핵폭탄 못 누릅니다. 인드라 장담할게. 러시아 핵은 푸틴 거 아니야. 구번 거야. 뭐 이런 짓은 하는 거지. 핵은 못 쏘고. 이게 그러니까 공포와 충격 이런 거거든. 이게 의도적으로 푸틴이 우크라이나 쇼핑몰에 테러를 가한 거예요. 의도적인 거야. 내가 볼 때 이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보면 국외본이 푸틴을 어떻게 아직까지 푸틴 대체자를 못 찾고 있어요. 때가 되면 사인을 줍니다. 푸틴 대체자 찾으면요, 순식간에 푸틴은 아웃됩니다. 인드라 강조했어요. 푸틴 끝났습니다. 좀비야, 푸좀비야, 푸좀비. 푸틴 끝났다고 인드라가 몇 번이나 얘기했어. 인드라가 얘기하는 대로 가잖아요, 좀 분위기가. 푸틴 끝났어요. 언제 끝나냐가 타이밍이 중요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쪽 정은 판사들은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습니다. 로마 규정에 따른 반인도 범죄 11가지 가운데 10가지를 반쪽 정원이 자행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 반쪽 정원아, 이거 심각한 내용이야. 어지간해서 국일본이, 미국이, 북일본과 미국은 차이가 있지. 인드라가 의도적으로 미국이 아니라고 국일본이라고 얘기했다. 자, 국일본이 너 2025년까지 권력을 인정해 준다고 인드라 강조했잖아. 조용히 지내면 되는데 네가 설레발을 까면 네 어떤 생명 연장이 단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런 얘기 굉장히 무거운 얘기야. 너 전범 재판소에 회부된다는 얘기야. 야, 푸틴더러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 푸틴이 막 이런다고. 푸틴은 형사재판소에 가서 뭐 저쩌고 이런 얘기 아직 안 나오거든. 이거 굉장히 강한 얘기다. 반쪽정은 뭔가 지금 반쪽 아베가 똥줄 타는 바람에 반쪽정은 희생양 삼을 수도 있다는 걸 너가 염두라도. 반쪽정은 2025년에 만약에 걔가 반쪽 정원이 아웃된다면 그건 국기원의 의도가 아니라고 인드라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국기원은 2025년까지 어찌됐든 분단체를 유지시키고 싶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쪽 정원이 계속 정권 잡는 거를 선호한다고요. 국기원 입장은. 근데 반쪽 정원이 계속 뻘짓하면 자꾸 반쪽 아베에게 피가 가니까
예, 이랬을 때 반쪽 아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동 방식이 자기 쫄따구를 예, 꼬리 자르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반쪽 아베 반쪽 정은이 만약에 2025년 전에 되진다든가 뭐 정권 교체가 된다면 그거는 국유본의 의도가 아니라 반쪽 아베가 더 이상 반쪽 아베의 이익을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반쪽 정은 없앤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2025년 전까지 그렇다 이렇게 이런 얘기는 전 세계에서 인드라만이 가능한 얘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까지 반쪽 정은이 만약에 신변에 이상이 생긴다면 그건 반쪽 정은을 꼬리 자르기 하는 반쪽 아베 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네가 지금 반쪽 정은아 네가 지금 반쪽 아베 그 명령만 고지고대로 믿는 것 같은데 그러다 네가 먼저 골로 가.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 1분 미만 우회전 다 틀렸습니다. 이게 경찰청 오피셜입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회전 때문에 많은 운전자분들이 헷갈리고 있죠. 1분 미만이 아주 잘 정리했네요. 그 다음에 한동훈 검수완박 가처분 신청 뭐 잘하고 있고 왜냐면 한동훈 구별 귀족이에요. 한시적으로 법무부 장관은 구별 귀족이 아닌데 지금 한국의 법체계를 글로벌한 기준으로 바꾸기 위한 최적 인물이 한동훈입니다. 이번에 인사도 청와대에서 옮겼고 국정원의 그런 어떤 탈북민 문제도 난민 상담 차원도 법무부를 옮기고 요즘 법무부 직원들 살만 났지. 한동훈 만세. 저라도 그럴 것 같아. 이렇게 든든한 한동훈 있다면 좋겠죠. 단 한동훈 70년대 생입니다. 6.25 법칙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못 됩니다. 한동훈은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러나 인들아는 한동훈 응원하죠. 한동훈 화이팅! 나 한동훈 믿어. 알아서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김광희 씨요.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그러니까 인들아 재명이 안 간다. 인드라처럼 척지일관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잖아. 인드라 재명이 안 간다. 재명이 당대표 되는 거 반긴다. 대장동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쌍방울은 조져야 된다. 그걸 환영한다. 이런 얘기하고 재명이는 대통령 못 된다. 6.25 법칙에 따라서 이시이기 때문에 60년대생이지만 이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안심이다. 대명이는 대통령 못 되고 깜빵 간다. 그러나 이재명이가 당권을 잡는 것이 반쪽 아베의 반쪽 민주당의 자유좌파로 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이재명은 자유좌파가 아니지만 본인의 스탠스상 이재명의 스탠스상 반쪽 민주당을 이렇게 어느 정도 자유좌파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동인을 제공한다 이렇게 저는 강조했죠. 그리고 우리 재명이하고 손잡고 일단은 문전비를 조져야겠죠. 2단계 혁명론 뭐 이런 거였습니다. 1단계는 일단은 재명이와 손잡고 문전비를 조지고 그 다음에 이 1단계가 완수되면 2단계 혁명은 재명이를 조져야겠죠. 뭐 이렇게 다 까놓고 다 얘기하잖아. 이 재명이도 이런 걸 받아들인다고. 일단은 1단계 사람이란 게 그렇거든. 일단은 당장 급한 건 현안 처리하고 그때 간다고 2단계 때는 인드라 말대로 될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나를 인드라 말대로 2단계에서는 재명이 나를 제거한다고? 그럴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단계는 우리 손잡고 가자고. 문전비 타도.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왜 했냐면 이거는 우리 BTS 팬 카페인데 뭐 우리 미국인 여성 세 분한테 이렇게 후원 줬나? 미국 관광비 대줬나? 이분이 그 라스베가스 BTS 공연할 때 한국에 2명 정도를 또 이렇게 관광비 대주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매직코리아 이분이 이제 미국 여성 3명이 서울 곳곳을 관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재밌어요, 저한테는. 근데 이걸 굳이 인드라가 새삼스럽지도 않은 걸 왜 얘기하냐. 뭐 서울 지하철이 뭐 유럽이나 일본, 미국은 안 가봤어. 그러나 일본 지하철이나 유럽 지하철보다는 좋죠. 유일하게 비교될 수 있는 인드라가 경험한 지하철이라면 북유럽 지하철은 최근에 만들어진 지하철이기 때문에 북유럽 지하철은 한국 지하철과 유사해요.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오늘 사건 사고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금발에 외국인 2명 여성 젊은 여성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웬 할머니하고 아줌마 사이, 인드라보다 나이는 많지만 60대인지 50대인지 알 수 없는 어떤 아줌마가 계속 그 일행하고 막 말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일행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 관심을 안 가지잖아. 근데 이 아줌마가 스토킹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계속 이 금발 여자 2명은 그 아줌마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웃으면서 자꾸 거부하는데 자꾸 스킨십을 시도하면서 툭툭 치면서 영어가 되나 들어봤더니 한국말로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서 계속 뭐 툭툭 치면서 뭐 어쩌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가지고 금발 여인 2명이, 젊은 친구 2명이 다른 칸으로 갔어요. 웃으면서 미안해요 하고 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또 한국말 어느 정도는 몇 마디는 할 줄 알더라고. 그걸 또 쫓아가. 그 스토킹처럼. 그 아줌마 이상한 아줌마더라고. 여자니까 아줌마니까 그게 신고를 못하는 거지. 만약에 그 사람이 남자였어 봐요, 당장 신고가 들어가는 그런 수준이에요. 이런 경우 남성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남성은 체포될 수 있어요, 지하철에서. 근데 그 여성인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체포가 가능한 겁니까? 스토킹하고 있더라고. 막 금발 여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다른 칸으로 갔는데 막 쫓아가고 있어요. 공포의 스토킹이야 완전히. 대깨특딱 정수기야? 제가 그 금발 여인들이라면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대깨특딱 정수.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12시 34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오늘 핵심은 뭐다? 성렬형이들은 믿습니다. 통일대방론 꿈꾸지 마시고요. 북핵이나 통일 이런 얘기 언급 안 하시고 실리외교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렬 세운형 격식을 따지지 않잖아. 성렬형이나 세운형 뭐 넥타이 뭐 이렇게 하고 맨날 보면 이렇게 너무 격식을 안 따져. 근데 그렇지만은 그런 태도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아세.